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방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기웅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세 번째였어요. 세 번째예요. 아, 그렇군요. 세 번째라고 합니다. 어느새. 저는 오늘 창의력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이렇게 또 방송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겠지만, 오늘은 좀 더 심도 깊게 창의력에 대한 그런 심도 깊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통령이 창의력이 없을 때 나라는 어떻게 될까? 역대 창의력이 없는 임금들, 왕이 창의력이 없을 때, 또는 창의력이 높은 그런 왕이 있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점을 가지고 또 현실과 접목을 해서 우리들의 현재 삶과 창의력, 옛날에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또한 창의력, 이런 것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의력의 강의를 하고 있는 진행자로서 진행자의 마음대로 연주도 좀 하고 할 겁니다. 오직 제 마음입니다. 잘 하지 못하더라도 그 또한 또 진행자의 몫이니까 여러분 편안한 그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You Raise Me Up라는 그런 곡인데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또는 외롭고 그럴 때 들어보면 참 도움이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어제였나요? 그제였나? 어제였던 것 같은데요. 그 서웅회 선생님이 이제 별세를 하셔서 이 참 많은 국민들이 애도의 그런 얘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살았던 삶에 대한 것을 우리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 참 그분의 삶이야말로 또 하나의 창의력의 완성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원래 성악을 전공했다고 해요. 성악을 해서 원래는 이제 노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여건상 가난이라든가 또 그 성웅회 선생님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부족한 입장에서는 성악을 통해서 꿈을 현실화시키기가 매우 어려웠던 그런 현실이었겠죠. 그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대중성이 있는 그런 무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랑극단을 선택하였고 그 유랑극단에서 또 그 성실함과 또 그 성실함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았습니까? 끼가 있고 그 끼라는 게 뭐예요? 정말 아주 그 발상이 남들과 다른 그런 어떤 특별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참 끼가 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회를 보는 능력이라든가 또 노래를 부르는 실력이나 또 재치 그리고 또 외모에서 오는 또 좀 그 우스꽝스러운 귀여운 모습 이런 것들이 전부 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좋은 무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창의력이죠. 창의력 하면은 여러분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더 어려운 창의력을 한번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의력, 우리 그 민족에 있어서 창의력이 대단한 분 하면은 금방 떠오르는 분이 있죠. 세종대왕 하면은 한글을 뭐 창제하실 때 우리 전통 창살의 그 격자무늬 그다음에 또 창문에 있는 그 원형에 얽혀 있는 그 격자 무늬들을 보고 한글을 만드셨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근거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뭐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안 되는 글씨가 없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글씨가 시옷, 지읒 그런 것들은 또 아주 애매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시옷, 지읒도 아마 얘기꾼들이 하는 얘기로는 창살에 걸쳐 있는 커튼 같은 거 있죠. 예. 그때 당시 커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커튼이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항상 그 둥근 창문에는 항상 그 커튼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런 커튼이 있는데 그 모습이 아마 시옷 지읒을 연상시키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하는 그런 얘기꾼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한글을 만드시고 그 외에도 칠국이 그 다음에 그 시간을 태양시계 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명을 하시고 물론 장영실이라는 그런 걸출한 또 발명가가 있어서 그 세종대왕의 의중을 잘 표현을 한 그런 부분도 있겠죠. 어쨌든 그 세종대왕의 그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정치를 할 때에도 그 실무진들에게 하는 그런 내용의 창의력 있는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통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 행정 제도가 이호 예병 형공 하는 이조 예조 형조 병조 공조 하는 그런 직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게 중앙에는 6조가 있었고 지방에는 6부가 있었죠. 그래서 2호 예병형 공부가 있었고 중앙에는 조가 있었죠. 이런 그 직제를 운영을 할 때에도 보면은 세종대왕의 그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또는 응용력 같은 것들은 아주 돋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림 정책이라든가 토지 계약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그런 부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그 창의력 하면 창의력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분이 또 있죠. 제가 존경하는 그런 분은 누구냐 하면 그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참으로 내부적인 거를 저는 물론 그 거북선 안에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그 TV 화면에서 본 바에 의하면 참으로 그 창조적인 응용력이 아주 탁월한 이런 배를 전투함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일단은 철갑선이라고는 하지만 매우 기동성이 뛰어난 그런 배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규모를 작게 했고 그리고 정말 치고 빠지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그 아주 힘 있게 역동적으로 노를 저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이 정말 멋진, 정말 그 발명품 같은 그런 어떤 멋진 모습의 배가 거북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인 그 분이 누구냐? 왕 회장님 아시죠? 이 왕 회장님의 정 회장님의 그 창의력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그 정 회장님이 그 아산만을 간조 그 방조제를 쌓아서
그 이제 바다를 막을 때 마지막 그 200m를 남겨놓고 그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물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뚝을 이렇게 계속 메꿔서 막아왔는데 나머지 한 200m를 남겨놨을 때는 바닷물에 이게 쓸려가는 그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서 도저히 갖다 붓기만 하면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뭐 덤프트럭으로 계속 그 돌을 실어다가 붓지만 그것이 그냥 물살에 다 쓸려서 도저히 그 부분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때 이 회장님이 외국에 있는 그런 그 방조제를 쌓았던 그런 업체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또 이 우리나라 지형을 살펴보면서 했던 얘기가, 여기는 그들의 나라의 그 나라의 그 조건과는 너무도 많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이 방조제에는 적용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포기를 할 것이냐. 포기를 하면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 수백억도 넘겠죠. 수천억의 돈을 날릴 수도 있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 방조제를 완전히 막아야지, 이 바닷물을 막고 이 바닷물을 빼야지 이 막은 것이 이 갯벌이 토지가 돼서 이 수익이 날 텐데, 그래서 이 정재영 회장님은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포기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정말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한번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 정 회장님이 외국에서 폐 유조선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물론 뭐 맨 땅에 헤딩은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폐 유조선이라는 게 전부 이렇게 고철 덩어리잖아요. 고철 덩어리는 또 제철소에다 팔면은 뭐 완전히 그 적자 보는 그런 그 사업은 아니니까 어찌 됐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도를 해서 길이가 200m가 되는, 200m가 넘겠죠. 200m짜리 이 지금 이 공간을 막으려고 하니까 유조선의 길이가 아마 그거보다는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 유조선을 최대한 근접해서 그곳에 가라앉힌 거예요. 침몰시킨 거죠. 그렇게 하고 밤낮 없이 덤프트럭으로 돌을 실어다가 부었는데 돌이 차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방조제를 막는데 성공을 했죠. 그 정재영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응용력이죠. 응용력, 창의력이 응용력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창의력이니까 그런 응용력이 나타나 있는 그런 곳은 정말 대단하죠. 추진력 또한 대단하지만 창의력이나 응용력은 정말 탁월한, 그래서 또 대단한 업적을 만들고 그분이 만들어 놓은 넓은 간척지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런 지도의 형태를 변경시키는
그 모양을 진짜 바꾸어 놓는 그런 어마어마한 업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외국의 나폴레옹은 그 키플러스와 전쟁을 할 때 그 굉장히 그 추울 때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그 승리를 예측하기가 정말 불가능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 번 지난번에 이 그 알프스를 삥 돌아서 한번 들어가서 공격을 해서 한번 이긴 적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이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길을 차단만 하면은 이제 나폴레옹이 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나폴레옹은 방법을 바꾸자. 그래서 시도한 게 그 알프스를 직접 아주 넘어가자. 상상도 못한 방식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알프스를 넘어가는데 포를 갖고 갔대요. 나폴레옹은 그 포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와 포탄을 전부 직접 군인들이 가지고 그 알프스를 넘어가는 그런 어떤 그 강수를 둔 거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때 그 산을 넘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2박 3일이었다 그래요. 뭐 지금으로서도 상상을 하기 어려운 그런 정말 대전술. 왜 그러냐면 그 포를 가지고 그 높은 그 알프스산을 해발 한 4,000m가 넘죠. 그 산을 넘어서 포를 가지고 가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그냥 산도 아니고 눈 덮인 그런 산을 넘어가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발상의 전환인 거죠. 물론 그것이 창의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대단한 공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는 그 전쟁에서 이김으로 해가지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제 전쟁을 이기게 되면 여러 가지 공짜로 얻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공짜는 물론 아니지만 전리품들로 얻게 되는 그게 첫째는 그 나라의 땅을 어느 부분을 땅을 받게 되고 지배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뭐 이익도 굉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초 기지로 해가지고 다시 또 이 전쟁을 또 벌일 수도 있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러한 좀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써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자, 우리 가까운 그 근래에 있었던 우리 창의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창의력이 뛰어난 그 정말 그 창의력의 대가 이렇게 부르죠.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을 개발해서 스티브 잡스는 이 아이폰을 개발하기 전에도 컴퓨터를 또 개발을 여러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진 그 매킨토시라는 프로그램을 매킨토시라는 컴퓨터는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탑재가 되어 있는 그 매킨토시라는 그런 컴퓨터를 개발을 했었어요. 이미 매킨토시가 개발됐을 때가 1990년 전이었으니까 1980년대에 매킨토시라는 그런 컴퓨터를 개발했었고
그 외에도 애플이라는 그런 컴퓨터를 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그런 실적을 올리던 그런 회사가 바로 이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라는 그런 컴퓨터 회사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아이폰에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을 넣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스마트폰이 왜 스마트폰인지 아십니까? 스마트 기능이 들어있으니까 스마트폰이다. 네. 스마트 기능은 뭘까요? 우리가 이 퍼스널 컴퓨터에는 들어있는 수많은 그 어마어마한 기능과 용량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전화기 안으로 옮겼다고 해서 처음에 아주 대단한 그런 기능의 작은 컴퓨터가 이 전화기 안으로 들어가 있는 우린 전화기를 갖고 다녔죠. 그 전에 전화기는 어땠습니까? 그 모토로라에서 나오는 그 정말 벽돌 크기만한 그런 전화기를 그 시가로 했을 때 처음에는 한 400만 원 정도 했던 전화기가 좀 보급이 늘어나면서 한 200만 원대로 떨어졌던 그 전화기가 있어요. 모토로라에서 나온 그 전화기인데 크기는 딱 진짜 그 빨간 벽돌만한 그 벽돌 크기 정도 됩니다. 그것을 허리에 차고 다니면요, 이렇게 폼 잡으려고 허리에 이렇게 차고 다니거든요. 허리에 차면은 그 바지춤이 한쪽으로 쭉 이렇게 처져서 그 허리춤에 벽돌 한 장을 매달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줄렁줄렁 흔들 하면서 다니는데 바지춤이 한쪽이 이렇게 처지는 거죠. 정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 이렇게 허리춤에 매달고 다니면 아주 대단한 부자. 그래서 월급장애들은 갖고 다닐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월급장애들이 갖고 다니면 오히려 좀 그렇죠. 그래서 그 벽돌 전화기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벽돌을 차고 다니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은 아주 사업을 하는 그런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그런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일반 직장인들의 한 달 급여가 그렇게 벽돌 전화기 갖고 다닐 때의 급여가 좀 많이 받는다고 그나마 했던 사람들이 한 4, 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3, 400만 원짜리 전화기를 옆구리에 이렇게 흔들고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때 그 전화기가 잘 터지지도 않아요. 정말 폼만 잡고 잘 터지지도 않는 그런 전화기가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런 전화기가 이제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갖고 다니는 그런 휴대폰에서 점차 그 안에 많은 기능이 들어가는 전화를 걸고 받는 것 외에 더 많은 기능이 들어가는 그런 전화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2000년도
후로 해서 그런 전화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2003년도 돼서 스마트폰이라는 전화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구분할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보면 똑같아요. 크기나 또 기능도 비슷해요. 가장 중요한 거 스티브 잡스가 참 대단한 창의력의 대가이다. 참 멋진 발명가이다. 이렇게 한 그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처음에는 삼성전자에서도 그 전화기 안에 어플리케이션, 지금 얘기하는 어플이라고 하는 그 앱을 100개까지 넣어준 최신 폰 이랬다는 거죠. 그 앱을 100개를 미리 그 안에다 넣어놨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폰은 아예 앱을 다른 곳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이 전화기를 개발한 거죠. 왜냐하면 대형 컴퓨터, 대형 저장소는 세계 각 곳곳에 많이 있어요. 이미 통신이 발달돼서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서버들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큰 컴퓨터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잠시 빌려다가 쓰고 빌려온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잠시 자료만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료는 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쓰고 지워버리면 끝이에요.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이 가벼워지고 더 많은 순식간에 내가 그 앱을 다운받기만 하면 어떤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전화기를 만들게 됐던 게 바로 애플폰입니다. 아이폰. 그래서 우리는 이 스티브 잡스를 지금의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런 그 만물 박사가 되어 있는 전화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닙니다. 빌려오는 것만으로도 창의력이 생기는 거죠.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제가 제목에도 그런 글을 써놨는데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의 현재 우리 정치, 우리 나라에서 대통령이 창의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는 창의력이 뛰어난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런 창의력 이런 부분들도 참 대단한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순수한 창의력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이제 외국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나라에 접목을 시킨 예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이제 어떤 교통의 발달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의한 국가 경제의 그 성장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창의력이 참 대단한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을 저는 꼽고 싶어요.
그 버스 전용 차로를 차선에서 거꾸로 만들고 전용 차선에 차선을 그어서 버스를 그 차선에 거꾸로 다니게 한다는 그 발상은 정말 제가 감탄해 마지 않는 그런 그 교통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뭐 또 제가 봤을 때는 그 방법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창의력도 있죠. 창의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그 4대강 개발 이런 것들은 실상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지금의 강의 흐름을 그 방해하는 것 때문에 강물이 녹조로 인해서 뭐 강물이 이렇게 부패 변질되고 그렇게 강의 수질이 악화되는 그런 것을 또 이제 경험하게 되는 곳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아마도 저는 만약에 제가 어떤 그러한 쪽의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4대강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4대강의 문제를 다 뜯어서 지금 처음으로 돌리자라는 것은 그것은 문제 해결 능력에 매우 그 부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원래대로 되돌리자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죠. 어떻게? 어떤 기계장치나 또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아니면 강물의 흐름을 좋은 방법을 통해서 강물의 흐름을 빠르게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낸다던가 하는 그런 방식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깊게 몇 날, 며칠, 몇 달 이렇게 고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다 뜯어 하는 그런 거. 사실 그렇게 하기로 한다면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산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그 지형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창조적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서 산을 다 평지로 만들었어요. 산을 다 까뭉개서 평지로 만들었어요. 했더니 그게 정답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산을 쌓아 올릴 겁니까? 산을 쌓아 올릴 그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거는 포기하고 이 4대강은 그러면 보만 부시면 되기 때문에 원 위치대로 되돌려 놓아야 될까요? 이렇게 시도한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고 또 한 가지의 창조적인 생각이 되는 거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해결 방법이 잘못됐다고 해서 책임을 묻고 그것을 원위치로 돌려놓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 창조적인 일을 생각할 사람
또는 창의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응용력을 발휘해보고 싶은 사람 아마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 아시죠?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할 때는 그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많았겠죠? 깨트릴 수 없는 것들을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깨트릴 수가 있고 얻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이너마이트가 좋게 열심히 개발해서 어디에 쓰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에 쓰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터널을 뚫고 바위를 깨서 길을 내고 그런 좋은 역할로 쓰려고 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 그게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발전이 돼서 본래의 취지와는 많이 동떨어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이 다이너마이트를 살상용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모든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절대로 만들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맞을까요? 좋은 쪽에 그것을 더 좋은 쪽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창의력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창의력에 대한 조금은 왜 이렇게 이 부분에서는 좀 미련한 그런 모습을 보일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느꼈던 것은 바로 창의력에 대한 부재, 응용력에 대한 부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이 코로나를 빨리 물리치고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시간을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은이온수를 이용한 살균, 소독,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그러한 용도로 인체에 무해한 그런 은이온수라는 물질이 식약처에 등록된 물질이 있어요. 그게 식약처에 보면 식품 포장에 쓰이는 살균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인체에 안전하다고 충분히 인지가 되어 있고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러한 물질이 은이온수라고 하는 은용액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식품 용기를 살균하는 그런 살균제이니까 인체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물질을 만약에 우리가 개인 방역용 또는 공공장소의 방역용 살균제로 만약에 사용을 했다면 훨씬 더 빨리 바이러스를 끝낼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응용해서 새로운 곳에 접목을 시키기보다는 딱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살균제가 무엇이냐, 또 딱 바이러스, 이 코로나 코비드19라는 또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적합한 딱 거기에 맞는 그런 용도의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다른 쪽에 눈을 돌리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웠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방송한 지 48분이 지났는데요.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은용액, 은이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런 개인 방역이 가능한 코 세척제로 해서 콧방 또 솔로몬 닥터수라고 하는 이런 제품들도 저희가 개발을 했고 또 다양한 용도로 살균 소독 기능이 있는 세척수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새로운 어떤 것에 도전하는 그런 용기와 또 응용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한테 충분히 있을 때 지금의 어떤 정치적인 역사적인 그런 맥락에서도 볼 때 시도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와 또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와 응용력, 창의력이 자라는 그러한 또 정책적으로 보면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미래에도 좋은 응용력과 창의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정책과 사회 구조 또 일상생활이 되기를 정말 기다려 보고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창의력에 대한 강의 세 번째 시간 마치고요. 마치면서 한번 이 콧방이라는 제품에 대한 거라든가 솔로몬 닥터수에 대한 자료라든가 은이온수라는 어떤 이런 소재에 관해서도 여러분 검색해 보시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제가 이렇게 방송 중에 의견 남겨주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